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월요일 시장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지금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희비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표정을 좀 달리하고 있어서 참 같은 섹터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께서 쉽지 않지만 참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거 옥석 가리기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관련 이야기는 네. 뭐 제가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셨죠. 저 같은 경우도 참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싸웠을 때 나라끼리 싸우는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싸우는 건 전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내에서 싸우면 더욱더 기술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주가 많이 나올 것이고 우린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삼성전자가 뭐 쥐지를 쳤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 H밴 관련해서 기술력 격차가 약 6개월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이 우리가 되게 크지 않은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뺏길 수도 혹은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지킬 수도 있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더라도 삼성전자의 저력을 저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은 특징이 그겁니다.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입니다. 실적이 아예 안 나오는 섹터들은 강세를 보이지 않아요. 물론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이런 종목들 실적이 나오고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쉬고 있는 부분. 그의 와중 속에서 게임이나 엔터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있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반등이 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약간 초전도체나 뭐 이쪽은 실적이 안 나오는데 강세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실적이 나옵니다. 뭐 원전이라든가 ESS라든가 전력설비라든가 완성차라든가 건설기계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들은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장세니까 내가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실적 반영 여부랑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고르는데 잘 가는 섹터를 고르는 데는 여전히 좀 실적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섹터들이 잘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은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청천이 등락을 좀 거듭을 하고 있지만 네.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를 7월에서 9월로 늦춘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9월 이전까지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모멘텀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발표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향후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한 8월 정도까지는 일정 부분 좀 등락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호실적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나 이제 AI 관련주들의 등락은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낼 수도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하락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승도 제한적이고 하락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슈에 따른 개별주 종목들이 좀 짧게 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거기다가 좀 실적이 좋은 일부 섹터들만 좀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이제 이 반도체 쪽을 좀 팔고 보니까 이제 자동차나 조선이나 음식료 이제 이런 업종에 좀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투입이 되고 또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쪽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하신다면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또 실적이 이렇게 우리 시장을 뒷받침해준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뭐 금리 인하 이슈로 시장의 등락을 계속 거듭할 가능성은 있지만 뭐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이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고 개별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흐름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 수급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향 쪽으로 조금 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현재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아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화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선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는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거나 혹은 악재가 있거나 이 두 종류로 함께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SK 이터닉스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엔터주 담고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현재 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테크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HP, SP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삼천당 제약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 세 번째로는 LS 머트리얼즈, 네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위메이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어떻게 사고 있을까요? 함께 코스피 쪽의 흐름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은요, 원자력 관련주 계속해서 매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반도체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HL만도, 네 번째로는 하이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카카오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를 오늘 시장에서 좀 큰 폭으로 저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SK하이닉스 오히려 매도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로는 LG화학, 세 번째로는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 SDI 오늘 코스피 안에서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SM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CJ ENM, 세 번째로는 휴젤, 그리고 네 번째로는 BHI,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급등에도 불구하고 우량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ST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네 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ABL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는 수급적 특징주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손여루 팀장님께서는 한전기술과 IM텍을, 그리고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메가MD와 대한해운을 오늘 수급 특징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한전기술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원전주, 최근에도 그렇고 오늘도 흐름이 좋은데 특히나 이 종목은 5월 중에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좀 상당하네요. 네, 이러다가 제가 원전 전도사가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5월 8일에 BHI 네. 소개를 드렸고, 맞습니다. 네. 5월 13일에 우리 기술을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또 원전주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원전 관련했을 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는 더 이상 좀 테마 섹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일단 뭐 당연히 한전기술은 원자력 수화력 발전소의 설계 및 플랜트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유일한 설계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전 설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체코랑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입찰 붙은 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체코 원전은 우리나라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발 미국 SMR 소형 원전 수주 소식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꾸준하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기보다는 매수세를 넣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매매를 잘한다고 한다면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을 공략을 해보셔도 되지만 내가 매매에 자신 없다라고 한다면 그 뒤를 쫓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전 기술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이 한전 기술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분기 실적, 연간 실적 기준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이라고 쳤을 때 종목이 15개, 20개가 나오는데 반은 실적이 개선이 됐고 반은 실적이 여전히 적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 원전 관련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옥석을 구분하시는 건 반드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원전 확대, 이제 원전 히어로 부활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원전 수주전 체코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까지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이제 우리의 최대 경쟁자인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미국에서 소형 SMR까지 수주가 나왔을 때 그런 수주를 받으면 설계를 누가 할까요? 우리나라 두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플랜트 건설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전력이 이제 배전반을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에 대한 설계를 당연히 한전 기술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봉상 플러스 4.8%밖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원전 관련 종목들 어느 종목을 봐야 될까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온다면 한전 기술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장님께서 5월 초부터 원전 관련주 좀 체크를 해주시기도 했고 우리 시장 안에서 원전 이슈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제 SMR 이슈도 그렇고 체코 원전 이슈가 좀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원전 관련주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역시나 또 실적 체크를 통해서 옥석 가리기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은 또 상당히 유의미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종목의 흐름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가져와 주신 첫 번째 종목은 교육 관련주입니다. 사실 저희 이 시간에 교육 관련주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의대 정원 이슈인가요? 그래서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미 이제 메가 MD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네. 것 같은데 네. 이미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요 이제 관련 이슈가 미리 이제 선반영되면서 시간 외로 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시간외로 좀 급등이 나왔지만 이제 주가가 쭉 다시 다 밀렸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의대 이제 증원이 이제 이루어진 대학들이 올해 수능 최대 변수인 의과대학 모집 요강을 30날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 MD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제 메가 MD는 대학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교육 업체입니다. 또 이제 사업 부분에서 보면은 의치학과 교육 입문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학 입시 전형의 시행을 통해서 모집 인원이 많아진다면 이 메가 MD가 또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현재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오늘 지난번에 좀 상승이 좀 나왔다가 오늘 좀 시초가로 떠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상 그대로 무너지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세가 살아나 있는 격이기 때문에 2,500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 이 상태로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최소한 3,000원에서 많게는 한 3,40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이슈에 따라서 한번 교육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메가 MD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이 교육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확정에 대한 발표치가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올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는 이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인 YM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YM텍 외국인 유입세도 지난 목요일부터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보통 테마라는 것은 네네.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그럼 그 뒤는 뭘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개념은 2차 전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AI 데이터 센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전력 설비 전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그러다 이제 ESS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에너지 저장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이 전력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쓸 때는 ESS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뭐 화력 발전이라든가 어떤 이제 화석 연료를 태워서 만들 때는 그냥 저장만 한 다음에 전선을 보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이 전력을 만들고 싶을 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햇빛도 이제 아침에 쬐일 때, 그 다음에 풍력도 바람이 불 때 전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잘 보관했다가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때 뭐 원전이나 화석 연료도 괜찮지만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ESS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한전 산업이라든가 뭐 서진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만 ESS로서 예전에 2차 전지 관련 종목일 때 부각 받았다가 서진 시스템이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YM텍이 부각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기 자동차, 태양광 인버터 등에 적용되는 EV 릴레이라고 해가지고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를 보관했다가 보낼 때 이런 전류량을 컨트롤해주는 부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로 매출 비중이 95%인데 영업이익률과 기술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태양광이나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업황 자체가 밀릴 때는 실적 훼손이 있었어요. 하지만 YM텍 자체도 실적 훼손은 있었지만 흑자는 유지를 해주면서 그래도 이 기술력을 증명받았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 이런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낙수효과가 아직 오지 않다 보니까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최근 3거래일 정도 외국인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줍니다. KB증권에서 꽤 옛날에 나온 리포트인데 기술력은 있어요. 영업이익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캐파 증설만 되고 수주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 수주가 이제 막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보면은 지금 기술적 위치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죠. 바닥권에서 우상향을 한 지가 2주 정도, 이제 한 2주 정도 됐는데 거래대금이 실린 지는 3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을 돌파한 다음에 윗꼬리가 살짝 달려 있는데 수급동에 보면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더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 보신다면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 부족에 따라서 ESS에 대한 수요가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YM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유입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두 번째 종목으로 대한해운 가져와 주셨어요. 지난주에 또 유독 지난주 내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가 좀 체크가 됐는데 이 종목 수급적 특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네. 되면서 일정 부분 좀 상승이 나온 후 옆으로 좀 이제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예정이고요. 일단 우리가 관심을 더욱더 이제 기울여야 될 그런 이유가 최근 해운사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H&M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컨테이너 선단 중심이었다가 이제 벌크선 쪽으로도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한해운은 이제 벌크선사이지만 이쪽에서도 수익성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일단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45% 1분기 실적이 그리고 매출액의 45% 그리고 영업이익이 211% 증가하면서 올해 호실적의 신호탄을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수급이 좀 붙어가면서 약간 중기적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현재 2,700포인트를 찍으면서 특히 5월 달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발틱 운임 지수는 한 2,000포인트 넘게 찍었다가 지금 한 1,700 정도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고 지금 운임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다 보니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한 2,150원에서 한 2,050원 정도 수준으로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2,000이 종가상으로 이제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손절 관점. 이대로 다시 한번 시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한 2,800원 정도 부분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실적을 체크해봐야 한다. 옥석 가리기 위해서 실적을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종목 실적과 매출이 좀 상당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급까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흐름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2,800원 좀 터치할 수 있을지 그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손유로 팀장님, 박정식 대표님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